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업브론이에요. 예, 자, 이제 제가 업브론을 가지고도 업브론을 위주로 하는 강의를 이제 조금씩 제가 짝꿍론도 섞어가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제10은원장이에요. 마음이 은혜스럽거나 원망스러운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는데 잘 안 될 때는 이건 탓을 잘하죠. 그게 이제 팔자 탓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남 탓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팔자 공부를 하면 팔자 탓이죠. 운명, 운 탓이에요. 좋습니다.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남이 나를 어떻게 했다라고 그 상대방을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내 사주가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하시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뜻이 서로가 양뜻이요. 정통, 우리 통정이라고 그래요. 요즘 김건희가 통정매매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통정매매를 했다라는 건 짜고 쳤다는 소리예요. 짜고 쳤다. 고스톱 짜고 치면 통정매매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정이 통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통정이에요. 정통이라고 하면은 반대가 됩니다. 바를 정자 쓰고 통할 통자 쓰면요. 거기에 어디 정통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통정이라고 해요. 통정매매라고 하고 가운데서 유매라고 해서 중매쟁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중매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립 서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심추 찾아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정한데 오히려 피하고서 당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간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당하면 원기 어디에요? 원망스러운 기운이 원망스러운 것이 일어난다. 은 중에 감사한 마음 중에서도 이게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불에 죽어도 사라지질 않는다. 이게 회자가 재회자거든요. 재는 너무 가벼워서 바람만 불면 쓱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원망이 있으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럼 안 됐죠. 자, 임시왈 해서 시작할까요? 임시왈. 은원자는 무엇인고 하니, 저 원문에서 은원이라고 한 건 무엇이냐, 제목이. 희기를 말한다. 희는 은이요, 원은 기다, 원망은 기다. 그 사주에서 희기를 말하는 것이다. 일주가 소희, 반갑다라는 그 신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합신, 합하는 신이 화해서 얻어가지고 근지 가까운 데로 끌고 오면 좋겠죠. 소위 그것이 양이 정통이다. 통정, 두 뜻이 통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통정매매. 김건희요. 뭐예요? 저 독일 무슨 모터스 거기와 그 회장과 통정매매를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사이에 매개자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사이에 매개자가 있는 거다. 누가? 합신한 자, 끌어서 잡아당겨준 자가 통정을 한 거예요. 희신이 멀리 원격, 이게 지금 원격이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당신 옆에 있는 신이 딱 인통 잡아가 당겨서 통하게만 해준다면 서로가 화호라고 해서 활락하고 좋아하는 것이니, 즉 유운이 은혜가 있고 무원, 원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단지 한신 귀신이 있으면서 무희신, 희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한신과 귀신이 합해서 화희신, 희신으로 화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해후, 예, 우리도 해후라고 합니다. 오해를 푼다 라는 뜻이에요. 해후하면 이렇게 뭐예요? 호응하는 뜻도 돼요. 상봉하다,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신이 또 원격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더불어 일주가 수유정을 하긴 한데 당하고 있어요. 한신 귀신이 격절, 그 가운데 한신 귀신이 딱 그 가운데 막고 있으면 일주와 더불어서 시신은 각 붉은 곳 서로 돌아다 볼 수가 없다. 돌아다 본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쓱 쳐다보는 것은 참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 쳐다보는 거예요. 돌아다 보는 건. 돌아다 보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정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득 한신 귀신이 회합을 해갖고 화작, 작화, 만들어서 화하게 된다. 시신으로. 이렇게 되면 말에서 소위가 빠지고 사정견합이다 라고 해서 사사로운 정을 잡아당겨서 합하게 되는 것이다. 덕이 된다. 유정하고 시신이 더불어서 일주와 긴척 바로 옆에 붙어만 있다면 가위 유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만나요? 합해서 귀신으로 만나게 되면, 또는 시신과 더불어서 일주가 비록 불긴척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유정한 것은 일주와 유정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가운데 귀신이 격정, 떡하니 가로막고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하면 시신과 더불어서 한신도 합해서 도와주는 것이 귀신을 도와주면 이런 것이 마치 당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간질에 당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이간질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원망이 생기고요. 이은 위원, A 위 B라고 해서 A로서 B를 삼는다. 은혜가 곧 원망이 되는 것이니 사불회심, 마음속에 절대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요, 일주가 병화를 반기는데 제 시간에 있어요. 저 뒤쪽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일간은 치질 않아요. 시간에 병화가 있어요. 근데 월간으로 투출한 것이 임수가 있으면 딱 꺼려요. 수국화를 하니까 이걸 반기고 있거든요, 일주가. 그런데 연간으로 정화가 투출해서 임수와 합해서 목이 된다면 정이환목이 되죠. 풀특이라고 해서 요것뿐만 아니라 이거다라는 거예요. 요것뿐만 아니라가 뭐예요? 거기 귀신, 그 귀신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돼요? 생주이신, 시신을 생해서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좋죠. 이런 모양은 참 좋은 모양입니다. 만약 일주가 경금 제연간, 일주가요 어디에 월간이 있고요, 경금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런데 비록 유정하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바꿔야 되겠네요. 멀리 떨어져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릴까요? 여기다 요거 맞아. 월간이에요. 월간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일주가 여기 있고요, 월이 떨어져 있고요, 경금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일간이 이 경금을 좋아하는데 요 월간이 뭐가 끼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월간에 을목이 있어서 경금과 합해서 건지 가까이 끌어온다는 뜻이에요. 여기 을목이 있으니까 을경합을 해갖고 궁으로 돼서 여기로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격국론에서 이런 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만약 일간이 있고 월지에 이렇게 유금이 있으면요, 이거는 이제 간목이라 칩시다, 이게. 그러면 이 정관격인데요, 연간으로 이렇게 경금이 투출하면 이건 7살이에요. 7살인데 여기 음목이 투출해서 이렇게 합을 해갖고 일주를 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합살존관이라고 해요. 이거 아닙니다. 절대 합살존관 아니에요. 그 이유, 월지의 유금을 차지했으면요, 을경합을 해서 금화가 됐어요. 완전히 금화가 된 거예요. 그럼 격국론하고 억불론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합살유관이 아니라 이건 금으로 변해서 일주를 공격하는 거예요. 을경합해서 이 을목이요, 금으로 변했어요. 무슨 합살종관이에요. 합살종관은 이래서 격국론의 차이, 격국론과 억불론의 용신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경금을 반기는데 월간에 을목이 있어갖고 합을 해서 잡아 끌어오는 거예요. 이건 여자 누이 동생이 자기 남편을 끌고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은 한신이, 이러한 것이 한신이 화위희신, 예, 희신으로 변한 거예요. 예. 그렇죠. 만약 사이에, 가운데 모의, 이런 것이 마치 중매쟁이다. 을목이 중매쟁이가 된 거예요. 네, 중매쟁이가요. 일주가 화를 반기는데, 국내에, 사주 내에 화가 없어요. 이런 때 반대로 개수가 있어요. 화를 끓이는데. 화를 반기는데. 이런 때 무토를 만나서, 개수와 합을 해갖고, 화로 바뀌어요. 무게합화. 그러면 이게 화한 것이 희신이 됨으로써 해후상봉. 예, 해후상봉하는 거예요. 해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오늘 마지막 사례명조가 개수를 쓰는데 무토가 가운데 끼어갖고 월간에 끼어갖고 오히려 화를 변화해버리는 바람에 개수를 못 써요. 용신으로서. 그런 게 하나 나타나요. 일주가 희금, 금인데 오직 연지, 요 또 나오네요. 연지, 저 두 번째 사례명조가 그거예요. 연지 좌유, 연지에 유금이 있어요. 일주와 더불어 멀리 떨어져 있죠. 일주에 사가 있어요. 그런데 기신이 바로 붙은 거예요. 화니까. 그런데 득축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명조가 이거예요. 사회축 금국을 이루어요. 회국을 함으로써 금국으로 바뀌니, 금국으로 바뀌니까 희신이 되었다. 말해서 이른바 사사로운 정을 견합, 잡아당길 견자입니다. 잡아당겨서 합하게 되는 것이니 여가 예추, 나머지도 그렇게 추측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한 것이 사례명조로 그대로 나옵니다. 자, 319번 볼게요. 벌써 내려왔고요. 네, 요거예요. 요게 그대로 돼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요 지지만 가지고 얘기하면 연지에 유금이 있고요. 요 사화가 여기 끼었었어요. 철저 선생 얘기는요. 근데 축토를 얻어서라고 했으니까 사유축 금국을 이룬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유축 금국을 이룬 겁니다. 이렇게 사화가 이렇게 해서 정화가 4월에 태어났으니까 음걸럭격입니다. 음걸럭격인데 격이 변한 거예요. 이게 변격이 된 거예요. 제격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금이 투출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격국론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격으로 우리가 억부로는 보면 화채입니다. 이거 채채 잘못 썼네요. 이렇게 써야 되네요. 화채 수금용조인데 이 전반적으로 수가 투출한 게 없죠. 나타난 게요. 그래서 수를 불용하니까 금토를 용신으로 하는데 건토는 안 됩니다. 여기서 화가 강하기 때문에 습토만 됩니다. 이 진토 좋습니다. 이 축토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음년생이니까 여기가 술토가 나올 겁니다. 무술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때 아마 종명이 될 겁니다. 무술 배우면요. 예. 자, 정화생후 4월 50. 예. 비겁병왕. 강하죠. 비겁이 아주 아울러서 병왕에 우복목조. 예, 목에
또 도움을 받고 있죠. 을목이요. 예, 그래서 기세맹렬, 기세맹렬이에요. 연지의 유금, 본래 일주지 소희, 예, 일주를 이거 참 반기는데 요격원열, 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한 피, 정화개지, 예, 정화가 덮고 있죠. 사화겁지, 사화가 겁탈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죠. 사원무정, 예, 마치 정이 없는 것 같지만 최희 가장 반가운 것은 자화축토다. 참 이런 사례명절 잘 어디서 잘 끌고 오신 것도 참 희한하시죠. 열화봉 습토, 맹렬한 화가 습토를 만났다. 그래서 즉 이룬다, 이룬다는 거예요. 생욕, 자애지심, 기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이루어짐으로써 멀리 떨어진 사유합성 금국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유합성을 해서 축토까지 들어가서 금국을 이뤘으니 귀지고내라고 해서 이 고자 축토로 들어갔다. 그 정은 마치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화호라고 해서 허락하고 좋았다. 불특하면 요것뿐만 아니라요. 이것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재래 취하, 재성이 와서 내가 취할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능히 설화토수, 화를 설해서 토수라는 건 뭐예요? 토수라는 건 뱉어서 빼어난 기운을 뱉어낸다는 뜻은 저 축토가 뱉어내는 건 뭡니까? 금이죠, 뭐. 금이에요. 고로 능히 발갑. 저 발갑이라는 것은 과거에 1등을 얻은 거예요. 사지, 번월. 이 번월은요, 저 본관과 똑같아요. 외지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됐죠. 명리쌍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지의 유금이 용신이 되는 것은 맞는데 앞에 명절은 계속 연속했으면 참 좋았는데요. 한 달 늦게 태어난 명주라 발법 역시 10년은 늦었을 것이다. 물론 무술대운에 제가 아까 그려드린 술대운에 오술 화국을 이뤄서 종명할 것이다 라고 했죠. 프로그램에선 화 6.8입니다. 그래서 화채 수금용주인데 이것도 잘못 썼네요. 고치겠습니다. 제가 요즘 눈이 점점 시력이 떨어집니다. 차오행인 금오행이 용신이 되고요. 이를 생하는 토오행이 희신이 된 듯한 습토인 축진토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자평진전을 강의하겠습니다. 10회초의 격국론은 음걸럭입니다만 지지로 사이축 금국을 이루 제격으로 변격이 되었다. 이 제격은요, 사길수인 중에 하나므로 순영한다. 넌 제장에서 이렇게 쫙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쉬운 논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사주는 지지로 금국을 이뤄서 천간으로 금기운이 투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격을 이루고 일간의 기운이 강하여 관성, 수를 용신으로 쓰려고 하나 부재불용하고요. 이 오행을 생하는 차오행인 재성, 금을 용신으로 하고요. 이 오행을 생하는 토, 식상을 시신으로 하는데 권토는 불용하고요. 습토인 축토를 시신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자, 봅시다. 그런데 모군을 지나면서도 참 그냥 넘겼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다음 사주는 그렇지 않죠. 319번입니다. 아이고, 10번이 아니죠. 9. 네, 이운은 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운까지 괜찮습니다. 해운은요. 무술대운은 힘들 겁니다. 아마. 무술대운은 넘어갈 수가 없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이게 왜 이럴까요? 네. 자, 320번입니다. 이건 양익격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앞에 건 양인격이 로커격인데 제격으로 변하고요. 이 사주는 완벽하게 양인격입니다. 예. 변할 것도 없어요. 변격도 안 돼요. 이 사주는요. 오직 화채입니다. 그런데 용신을, 양인격에서 용신을 뭐로 쓸까요? 칠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격국론에선 임수죠. 그러나 임수가 없으면 개수라도 써야 되는데 일단 격국론에서 설명드리지만 무게합파가 돼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술을 생활은 금을 쓰려고 하는데 또 오화가 또 금을 건드리고 있죠.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사주가 된 사주입니다. 명주입니다. 자, 병화생호 5월 5시. 5월 5시에요. 왕과 같이의. 예, 왕하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다. 일장계수. 예, 참. 본래는 불상탁. 그렇게 서로 탁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무토합체했어요. 예, 참, 이게. 더욱 조화지열. 예, 화를 뜨겁게 만들어요. 오화 예, 깔고 앉았어요. 연지유금. 본래는 유정하서 더불어 진합. 이 진토와 합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우도 또 피 당한다. 오화이간. 오화의 이간질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 아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부합부득. 합을 구하려 하나 얻지를 못했다. 소위 원기은중 야라. 은혜 가운데서 원망한 기운이 일어났다. 겸지, 은주, 동남 화목지지로서 아까도 똑같아요. 동남 화목지지냐 아까 4월에 태어났고요. 뭐 음년생은 똑같고요. 일생, 지라고 해서 공경을 지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단지라고 해석해야 돼요. 유, 형상파모. 형상파모만 있었을 뿐이요. 아울러서 제희지사. 재물을 반기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극상처. 옛날엔 여자가 흔해서 장가를 3번씩이나 갔네요. 7자. 자식은 7 자식을 조회력 4차. 이제 4번씩이나 불을 화재를 만났어요. 옛날엔 불 잘 났습니다. 왜? 나무로 진 집이라 그랬나봐요. 지인은 이망 이때 죽은 거예요. 그 이유 인은 화국을 이루니 죽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래 참 대우는 앞에 사주와 같이 흐르는데도 이 사주 구조가 아주 형편없는 사주가 되고 용신이 다 그냥 쓸만한 글자가 다 깨져버려. 합부를 하든 충을 하든 다 그렇게 당해버린 거예요. 무오월에 태어난 일주가 태어난 시가 갑옷이에요. 사주 자체가 불떠오르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유년의 계수는 올간의 무토와 합화가 되고요. 연지 유금은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동방목을 화세로 다 갑인대운에 그냥 죽었죠. 매우 안타깝다. 그만큼 사주의 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는 참 또 화가 6.2라 그대로 수금을 씁니다. 쓰는 건 연주를 쓰는데 그냥 기반이 돼도 쓰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운이 수금으로만 흘렀으면 그 기반되는 것이 풀어질 수가 있는데 목화로 흐르니까 그냥 그대로 기반하고 충을 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심해점 양인격에서는요 가까이 이제 314번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정의는 거기 있고요. 치운론에서는요 이 양인격은 우선적으로요 제1용신은요 관살장이고요 제2용신은 재성이에요. 이 명조는요 이거 차자도 잘못 썼네요. 이 차자입니다. 다음 차자가 아니라 차조는이라고 해야죠. 차조는 연간에 관성이 있어 쓰려는데 월간에 무토가 있어 무게 화가 되고요. 불량합니다. 연지에 유금을 쓰려 하지만 월지에 오화가 충을 하여 용력이 무력해졌다. 이런 이유로 극삼처 칠자하고요. 4번의 화재를 만나서 인운에 죽은 사주다라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주 구조 배합이 참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참. 이걸 건너뛰네요. 여기를요.
용실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넣으면 무게합이 돼서 화하고요. 우화가 유금을 극충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아주 기정사실이죠. 네. 자, 이래서 아마 원망이라는 단원이 끝나고요. 11번 한신이 나오네요. 이것이 이제 한신장은요, 저기에는 없습니다. 징의에는 없는 겁니다. 자, 적천수를 강의했으니까요. 제가 만든 책을 선전하겠습니다. 축약 적천수 천미 용신 분석이라고 해서 112개를 이와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이 권을 만들 때는 보다 더 격국론에 대해서 아주 심층 있게 그 사주를 가지고 격국론의 용신을 똑같이 비교하면서 만드니까 이거보다 책이 좀 두꺼워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1권은 너무 성급하게 하느라고 좀 빨리 만들으라고 2개월 만에 만들었거든요. 조금 있으면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병원에 한번 갔다 오고요. 제가 병원을 지난번에 7월 9일 날 수술을 하려고 약속을 잡았다가요. 취소가 되고 8월 29일 날로 새로 잡혔어요. 그 이유가 병원 스케줄이 아니라 내 사정 때문에 50일을 미뤘죠. 착한 암이라 급한 암이 아니라 50일을 미뤄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지 한 열흘은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다시 나와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수술하고 나면 9월서부터 책도 쓰고 강의는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한 열흘 정도 쉴 거예요. 그리고 8월 말경에 쉴 겁니다. 9월 초에 쉴 겁니다. 한 열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